8월 이후 한 166조 원이 감소했거든요. 반도체는 170조 원 감소했습니다. 유일하게 올라온 것은 외국인. 외국인 거래 비중만 32%, 33% 하고 있거든요. 이번 10월 8일 실적 가이던스 발표가 결과에 따른 자, 우리 한국 증시가 참 문제인데 이제 지금 사실상 세계 꼴찌죠. 네. 하락률, 상승률, 수익률 뭐 하여튼 모든 게 다 꼴찌 같은데 네. 지금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너무 무지막지하게 팔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또 하락을 일으키는, 왜냐면 삼성전자 주주는 무슨 일이지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그걸 보는 다른 투자자들도 한국 경제에 무슨 문제가 있나? 이런 걱정을 자꾸 하니까 움찔움찔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일단은 어떻게 보면은 G2 경기 불안 심리가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8월 이후 수익률이 압도적인 꼴찌 마이너스 7.25%. 8월 이후 네. 9월까지 9월 10월 초까지요. 연초를 따져본다 하더라도 멕시코 브라질 다음으로 꼴찌. 야, 우리 그래도 경제 규모가 선진국인데 네. 왜 그럴까 따져본다면 일단은 반도체가 너무 못 오르고 너무 빠져 있습니다. 제대로 된 반등도 못하고. 근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도체가 부진하다 보니까 최근 잘 나오는 수출까지도 앞으로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반도체, IT 하드웨어, 조선, 디스플레이, 자동차, 수출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들어왔던 게 밸류업 지수 발표 이후에 관련된 종목들이 또 많이 안 좋아요. 은행, 보험 같은 경우도. 그래서 따져보니까 지금 코스피 시가총액이 8월 이후 한 166조 원이 감소했거든요. 반도체는 170조 원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절대적인 영향을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밑에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이 반도체를 제외한 지수고요. 파란색이 반도체까지 포함한 전체 코스피 지수인데 반도체를 제외할 경우에는 올해 고점을 넘었다가 살짝 쉬는 정도예요. 근데 이게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게 7월 달에 한번 튀어올라 올랐을 땐 또 반도체 때문이었거든요. 이런 반대급부들이 좀 서로 영향을 주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외국인 매도. 7월 12일이 코스피 고점이었거든요. 그때 이후 13조를 팔고 있는데 9월달 한 달 동안만 7조 9천억을 팔았습니다. 어마어마한 매도고. 자, 그러면은 시장을 나쁘게 보는 건가? 그건 아니거든요. 외국인 선물 시장에서는 좀 매수 우위예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시장을 팔았다기보다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를 그냥 팔았다. 그러니까 8월달 이후에 외국인이 11조를 코스피 시장에 팔았는데 12조 5천억이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자, 그럼 이렇게 나왔던 트리거는 뭐 외국계 리포트 영향도 있겠지만 일단은 시장의 활력이 완전히 쪼그라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유통 주식 대비 거래 비율, 유통 주식 시가총액 대비 거래 대금 비율인데 이게 2020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시장의 심리가 굉장히 위축됐다라고 보는 거죠. 활력도 굉장히 떨어져 있고, 그런 와중에 기관 투자자들이 거래 비중은 떨어져 있고 개인 투자자들이 거래 비중도 떨어져 있고 유일하게 올라온 것은 외국인. 외국인 거래 비중만 32%, 33%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왔다 갔다 하는 대로 시장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돼버렸다. 이처럼 활력이 약해진 거는 뭐 금투세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반도체 업황 불안, 실적 불안에 이은 금투세 이슈,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되면서, 그리고 추석 연휴, 그리고 징검다리 휴일 뭐 이런 것들도 있겠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해졌는데 그 근저에는 반도체 업종에 대한 실적 불안감이 굉장히 크겠죠. 일단 반도체 실적 전망은 3분기는 14.8% 레벨 다운됐고요. 고점 대비. 4분기도 13.1% 하향 조정되면서 매출이 아니면 이익이? 영업이익이요.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10%라고 한다면 좀 크거든요. 굉장히 크거든요. 이런 그림들이 나오면서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적으로 작동되고 있다. 반도체 실적 전망 하향 조정됐어. 불안하네. 매도해. 매도하니까 전반적으로 다 안 좋은 거 아니야? 수출 좋은데? 아니야. 안 좋아질 수 있어.
그러면서 시장은 위축되고 외국인 매도는 지속되고 그러면서 거래가 위축되는 만큼 외국인 매도의 영향력은 더 커지고 주가가 더 빠지니까 목표 주가는 또 하향 조정하고 이런 흐름들이 계속되고 있어서 시장의 반전의 트리거는 아마 또다시 반도체에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반도체의 어떤 그 다시 한 번의 그 트리거가 돼줄 것이냐. 네. 이제 사실 우리가 삼성전자 실적 발표 10일 내일이죠? 내일이죠. 8일이죠. 8일 기대하고 있었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더 암울해요. 어쩌면 네. SK 하이닉스가 더 높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돌아가는 이야기 좀 정리해 주시죠. 일단은 위의 그림이 삼성전자 영업이익 컨센서스거든요. 3개월 합산을 보면은 10조 8천억 그리고 하단이 9조 7천억. 그러니까 10조 정도는 지키겠어라고 했고 한 달 합산은 10조 4천억이 평균이고 하단이 9조 7천억. 그리고 최근 9월 20일 이후에 보면은 10조 3천억, 하단도 10조, 최고치도 11조. 이렇게 붙어버렸어요. 그러니까 10조 정도는 지킬 거야라는 게 컨센서스에 녹아들어 있는데 최근 돌아가는 얘기를 들어보면 9조 안 나올 수도 있다. 8조도 나올 수 있다. 불안한 얘기가 자꾸 들리네요. 네. 그래서 주가가 반등이란 반등도 제대로 못하고 계속적으로 눌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컨센에 보이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더 불안한 거죠. 자, 그러면은 더 나빠질까? 라는 것들을 고민해야 되겠죠. 일단은 몇 가지만 보여드리면 요 그림이 뭐냐면 삼성전자 3분기 실적 컨센서스인데 고점 대비 24.6% 하향 조정됐거든요. 근데 주가는 31% 빠졌습니다. 주가가 좀 더 많이 빠졌고 또 하나 보실 것은 삼성전자 선행 PER이 9.3배까지 떨어졌어요. 요 하늘색이 아니죠. 여기 검정색이 PER인데 이게 22년 저점, 코로나19 저점 수준까지 다 내려왔어요. 그리고 또 의미 있는 것은 선행 PBR은 1배가 깨졌습니다. 선행 PBR은 요 하늘색인데 하늘색도 코로나 때 22년 저점보다 낮아져 있어요. 야. 아니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사실 그 우리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이 시간이 지금 한 11시 정도인데 지금 시점까지 한 350만 주, 한 2천억 이상을 지금 매도하고 있는데 그래도 뭐 빠지는 거는 1%가 안 되게 빠지고 있어요. 6만 원 선을 지키고 그러는 거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바닥이라는 거는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외국인이 이 매도를 언제까지 이렇게 감당할 수 있겠냐, 개인들이.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실적에 대해서는 컨센에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낮게 시장이 걱정을 하고 있다. 만약에 10조 그렇다면 10조 그냥 컨센대로 10조 정도 나왔다. 그럼 이것도 호재가 되겠네. 왜냐면 지금 아래로 맞아요. 보고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서프라이즈죠.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서프라이즈죠. 그래서 11조 나오면 진 건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왜냐면은 지금 보여드렸던 대로 선행 PER, PBR은 지금 코로나 때 그리고 22년 저점 수준,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이 완전히 망가졌을 때 수준까지 내려와 있고 또 하나 이게 뭐냐면 MDD라 그래서 그 연간 최고점 대비 하락폭인데 자 IT 버블, 카드 사태, 금융 위기 빼고는 전자는 30% 마이너스 30%에서 바닥을 잡아줬어요. 그리고 22년 하반기 때도 마이너스 36%에서 바닥을 잡아줬거든요. 그리고 반도체 지수 전체로도 마이너스 30% 바닥을 잡아줬고 이렇게 봤을 때는 저희는 삼성전자 실적이 말씀드렸던 대로 9조를 깨고 8조대가 나오지 않는 한 어떤 경우가 나오든 시장이 좀 우호적이지 않을까? 충분히 가격 조정을 받았고 밸류에이션도 락바텀 수준까지 와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엔비디아랑 때랑 비슷해요. 실적 방향성이 꺾인 거냐 이제 실적이 감익 추세로 들어가냐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은 3분기 실적, 올해 4분기 실적에 대한 걱정들 그리고 실적이 많이 좋아질 거라고 했는데 이게 톤다운 되는 과정이지 실적 방향성이 바뀌는 건 아니라고 본다면 좀 조정이 과하다 하더라도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좀 매수 타임이 온 것이 아닌가. 만약에 6만 원이 깨지는 그림이 나오면은 충분히 살 수 있는 구간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 보실 것은 아직까지 9월 데이터가 집계되진 않았는데 요 밑에 보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이제 반도체 안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데 반도체 중량, 물량은 아직 바닥입니다. 네. 반도체 중국 영향도 있긴 하지만
이게 바닥이라서 저는 가격 데이터가 좀 슬로해진다 하더라도 꺾인다 하더라도 중국 경기 회복 플러스 반도체 물량 증가가 가셔야 된다면 저는 생각했던 것보다 수출이 그렇게 악화되거나 망가지는 그림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너무 걱정하지 말자. 반도체 실적이 어마어마한 쇼크가 아니라면 오히려 반전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아, 내일이. 네, 시장에 보는 바닥 라인이 지금 아까 보셨던 컨센서스에서 잡히는 10조가 아니라 8조대니까 그거보다 잘하면 다행이다. 만약에 10조가 나오면 서프라이즈, 11조가 나오면 어마어마한 서프라이즈 이렇게 반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요새 삼성전자, 그러니까 실적 발표 전에 이런 좀 불안한 뉴스들, 뭐 단독 뉴스긴 합니다만, 네. 삼성전자 그 반도체 부분에서 명예퇴직, 네. 뭐 그거 한다는 뉴스도 나왔잖아요. 네. 물론 본사, 회사에서는 부인했다고 아니라고 하는데, 하지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이 심리적으로 불안한가. 근데 이러한 얘기를 통해서 불거진 삼성전자의 문제점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 막내가 40대래? 신문 기사만 보면 네, 네, 네. 아니 그렇게 물이 이렇게 네. 신선한 이 젊은 피가 공급이 안 되고 있나? 막 이런 여러 가지 걱정들 도전을 못하는 이유가 그런 건가? 와, 그러니까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확인되지 않은 불확실성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자꾸 이런 이야기들이 네, 떠돌아다니니까. 그게 시장의 심리가 최악일 때 나오는 것 같거든요. 아. 네, 저는 뭐 그게 현실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확인되지 않은 불확실성들 일 수 있어. 이러면 더 큰일 나. 라는 변수들이 들어왔다는 점들은 조금은 오히려 반전의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시장 주가에 녹아들어 있다라고 한다면 작은 변화만으로도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꾸로 말씀드리면 소설 쓴다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모든 이번 코스피 하락의 근원이 반도체인 것처럼 반도체만 풀리면 모든 반등의 이유가 반도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도체 싸다, 밸류에이션 싸다, 그럼 코스피 밸류에이션은 싸다, 수급 개선된다, 그리고 외국인 수급 들어온다 라고 하면 그동안 저평가 받았던 것들은 이러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확 되돌려 버릴 수도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지금은 더 나쁘게 보기보다는 좀 더 좋게 봐야 될 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너무 걱정하지 말자. 지금은 공포를 살 때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네. 지금 저도 이거 말씀하시는 동안 참 다시 한번 자료를 보니까 야 2010년도에 40대 이상이 11.7%였는데 23년도 기준으로 30.4%로 증가했다고. 인건비도 13조 5천억에서 38조로 증가하고 간부급도 10%에서 35%로 증가하고. 아니 이거 저 북한의 그 군사 조직을 그 뭐지? 그 사기를 북돋우는 정책이 전 군인의 장교화 아닌가? 네. 근데 많은 회사가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지. 이게 꼭 그렇게 그렇지. 이게 이렇게만 나오면은 네. 이게 뭐지? 되게 나쁜 것 같은데 네. 이걸 좀 객관화시키려면 다른 일반적인 기업들의 네, 데이터가 그렇죠. 딱 나오면서 네. 비교를 하면서 비교를 해줘야죠. 얼마나 삼성전자가 네. 늙었는가 이런 네. 데이터가 딱 입증이 돼야 되는데 네. 참 애매모호한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상상의 나래를 자꾸 필 수밖에 없게. 그렇죠. 그러니까 세대적인 트렌드가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이렇게 변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나쁜 것처럼 보이는데 아마 많은 회사들이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도 20대 친구들을 찾아오기 힘든 30대도 별로 없는 그런 회사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그냥 그건 한국 경제 문제 아니에요,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인구 구조의 문제죠. 네, 젊은 친구들이 줄어들고 빠르게 노령화가 됐던 상황이라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데 그냥 그거를 딱 떼서 삼성전자만 문제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과한 해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삼성전자 외국인이 계속 매도하고 계속해서 하락을 하니까 그냥 대표로 그냥 공적화돼가지고 그냥 계속 맞는 것 같아요. 두들겨 맞는. 그러니까 아까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기 강화 현상인 거죠. 외국인들이 왜 팔아? 주가는 왜 이렇게 더 빠져? 그 이유를 찾는 거죠. 어떤 이유가 있어서 떨어진다라기보다는 이것들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합리적인 이유들을 찾고 하다 보면은 이제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들까지 가게 돼서 이게 당장의 주가 흐름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제한적인데 이것 때문에 빠져. 그리고 또 이제 또 빠지면 또 다른 이유들을 들겠죠. 그래서 이유를 찾아가는 과정이면서 자기강화 현상이 극대화되는 과정이지 이게 실질적으로 망가지는 그림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뭐 다른 반도체 기업들도 살아남긴 어렵겠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왜
그 시장의 그 합리적인 그 불만이랄까 주주들의 네. 아니면 기대감 잃어버리는 네. 행위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면 네. 뭔가 정확한 코멘트 그쵸. 어떻게 주가를 관리하겠다는가. 우리 보통 자사주 현대차는 막 네, 엄청나게 네, 하잖아요. 네. 삼성전자는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도 일절 없고 네. 그 다음에 M&A 한다고 그랬던 네. 것들도 지금 몇 년이 지나도 네. 아무 가만히 소식이 있고. 없고 보핀 나온다고 한 지가 지금 9월이 네. 지났는데 또 얘기도 없고 가타부타 말들이 없어. 네. 그래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건가요? 그것도 그런데 그래서 저희는 이번 가이던스보다는 10월 말 실적 컨퍼런스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답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은 경영진이? 예, 불확실성 해소만으로도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번 10월 8일 실적 가이던스 발표가 결과에 따른 1차 반등의 포인트, 그리고 10월 말 컨퍼런스 콜에서의 실적 가이던스라든지 여러 가지 문답 과정에서 불확실성 해소가 반영되면서 제대로 된 반등을 좀 세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그 파운드리 미국 오스틴 네. 공장에서 그 이렇게 임직원들 네. 그 한쪽에서는 철수, 한쪽에서는 속도 조절 이런 표현을 좀 쓰는데 네. 어떻습니까? 파운드리에서 어쨌든 2030년까지 TSMC를 경쟁자로 확 잡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목표 사실 불가능한 목표잖아요. 지금 네, 시점에서는. 네. 그거를 인정하고 이렇게 바닥서부터 다시 하는 게 좋다라는 의견도 있고 하여튼 좀 설왕설래 많은데 맞아요. 파운드리 쪽에서의 지금 분위기, 평가는 어떻습니까? 거기서 정상화되는 과정, 그러니까 정상화되는 과정만 있으면 뭐 빠르게 캐치업을 하겠죠, 주가는. 지금 닉스도 굉장히 많이 빠졌다라고 고점들이 많이 빠진 건 맞지만 그래도 레벨이 올라온 만큼만 올라온 뒤에 좀 되돌린 과정이라서 전장과 주가 차이, 레벨 차이는 크거든요. 근데 또 거기에 리스키한 거는 그걸 인정하는 순간 더 갭이 벌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딜레이 돼 왔고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아니면 인정하자니 그걸 할 수 없고 왜냐면 그동안 말해왔던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서 10월 말에 분명히 여기에 대한 질문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렇지. 우리가 이제 궁금해하는 이런 것들이 네. 그런 것들이 뭐 Q&A 시간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얼만큼 해소될지가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8일 날이 많이 중요하겠네요. 이게 진짜 더 서프라이즈 하면서 올라갈지 네. 반전의 기회가 될지 네. 아니면 진짜 더 추세하라고 네. 5만 원대로 진입하는 그렇죠. 그런 날이 되겠네요. 자, 지금 이런 것과 대비해 보면 SK 하이닉스는 지금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너무 좋고 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지금 입장을 우리가 1, 2년 전만 해도 전혀 상상하지 상상하지 못했죠. 못했던 네. 일인데 SK 하이닉스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에서처럼 전자의 3분기 실적 전망은 24.6% 하향 조정했는데 닉스는 4.3%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근데 워낙 많이 올라서 주가는 더 빠졌어요. 고점 대비 36.6%. 그러니까 조금만 좋은 소식이 있으면 닉스가 튀어오르는 그림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지금 실적 컨센 자체로도 뭐 더 빠지진 않고 있습니다. 평균치가 6조 8천억 정도, 7천억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라서 그게 무리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주가 측면에서 본다면 바닥권 왔으니까 전자도 지금 바닥권에 있지만 닉스도 굉장히 충분히 매력적인 수준이라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닉스가 흔들릴 때 사시면은 크게 무리가 되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제 24일 날 실적을 발표하거든요, 닉스가. 그 결과 그 다음 주에 30일 날 또 전자가 발표해요. 이렇게 본다면은 단기적으로는 뭐 전자와 닉스의 비중을 50대 50으로 맞춰 놓으시고 한쪽이 튀잖아요. 그러면 얘를 다시 55로 맞추고 누가 튀면 또 55, 50로 맞추고 이렇게 하셔도 팔아서 이렇게 네네네. 저쪽을 사고. 네. 계속 중립화 전략을 가져가시면 둘 다 같이 움직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향후 반도체 주가 자체가 많이 빠져서. 그리고 실적은 닉스가 굉장히 탄탄하지만 지금 주가 레벨이라든지 밸류에이션 레벨은 전자가 훨씬 더 싸니까 실적의 안정성이 높은데 배팅을 할 것인가 밸류에이션에 배팅을 할 것인가 저는 둘 다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SK 하이닉스도 선행 PER, 그러니까 이 올해 네. 실적 예상 기준으로 하면은 지금 6배가 안 되죠. 네, 엄청 떨어져 있거든요. 제가 체크했는데 5.3배입니다. 그런데 비싸다고 생각하는 이유. 비싸다 생각하는 이게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의 불안감이 이거 있는 거예요. 네. 그래 올해는 이렇게 좋겠지만 내년도 내년은 안 좋을 좋겠어? 거야. 네, 맞아요. 이거 같아요. 근데
25년까지, 26년까지 이익은 증이익이거든요. 이익은 증가하는 거예요. 근데, 엔비디아랑 비슷한 거죠. 모멘텀이 둔화된다라고 해서 이제 시장 추세가 바뀌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적 방향성이 아직까지 우상향이라면, 기대감 조정에 따른 등락은 있겠지만, 그리고 많이 올라온 데 따른 조정은 좀 클 수 있겠지만, 상승 추세가 망가졌다, 이제 하락 추세 전환이다, 그렇게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된 그 밸류체인들, 소부장들 네. 분위기도 안 좋겠죠. 그것도 전자, 닉스 실적에 따라 달려있겠죠. 그러니까, 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공정 중, 그리고 닉스 같은 경우는 후공정. 이 두 가지 패턴에서 실적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소부장들도 지금 시점에서 더 나쁘게 볼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만 많이 올라온 뒤에 닉스와 비슷하게 좀 충분히 조정을 받았냐가 관건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충분히 조정을 받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바라봐야 된다. 중국도 아무도 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불과 3주 전만 해도 중국에 대한 좋은 소식은 전혀 그렇죠. 없었거든요. 방법이 없다. 네. 살릴 방법이 없다. 이렇게 봤죠. 네, 그렇게 봤었죠. 그러니까 지금 비슷한 분위기가 반도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끝났다. 더 이상 좋아질 게 없다. 더 나빠지면 나빠져도 좋아질 게 뭐냐. 이제 3분기 실적 전망 나오면은, 실적 결과 나오면 이제 4분기 내년 실적 와장창 까면서 실적 굉장히 망가질 거다. 한번 지켜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안 좋다 그럴 때 주가가 충분히 조정받았다면 기회의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저는 그 기회가 중국에 이어서 반도체 쪽에서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 그 3분기, 네. 그 다음에 4분기, 이 전체 우리 코스피, 코스닥 이쪽에서의 기업들의 영업이익, 이 수준도 일반적으로 지금 다 낮아지는 걸로 나오고 있는 건가요? 네. 실적 전망이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 단순하게 실적 전망이 하향 조정된다, 나쁘다라고 보시지 말고 뭘 봐야 되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이익 전망이 많이 떨어졌는데, 실적 프리뷰 시즌, 프리어닝 시즌 들어가면서 반도체를 제외한 업종들도 좀 하향 조정되고 있어요. 네. 자, 근데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실적 전망이 떨어져 나빠, 그리고 주가가 좀 흔들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실적 대비 주가가 얼만큼 저평가되어 있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적 대비 저평가된 업종들을 따져보면 대표적으로 반도체, 자동차, 기계,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인터넷,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포진되어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을 한번 오히려 이번 실적 시즌에 흔들린다면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3분기 실적 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적이 나빠라고 해서 주가가 다 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주가가 이미 많이 내려왔다면은 오히려 실적 발표 결과가 트리거 포인트, 반전의 포인트가 될 수 있으니까, 실적 대비 얼만큼 내려왔나, 밸류에이션 싼가 라는 것들을 한번 꼼꼼히 따져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참 3분기에만 삼성전자가 120조 증발이 됐다고. 이게 엄청난 거네요. 우리 코스피 전체 시총 가운데 189조가 감소했는데 120조가 삼성전자라니까. 네. 이게 국민주인데 얼마나 많은 그 국민들이 지금 마음이 쓰리겠어요. 그쵸. 아, 참. 10월 금통위에서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좀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셨는데, 이러한 것들이 반도체주에 도움이 좀 될까요? 이 금리 결정에 따라서.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도움이 되려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지금 마이크론 실적이 잘 나와도, 그리고 수출 데이터가 잘 나와도 반응을 안 하고 있거든요. 결론은 실적이다. 수출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너무 잘하고 있거든요. 이게 9월달 수출인데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44%입니다. 전년 대비. 저 좋긴 하네요. 전월 대비도 40% 가깝고요. 그리고 IT 별로 안 좋아요. 그러지만 무선 통신기기, 컴퓨터 다 좋아요. 반도체 일평균 수출 금액은 사상 최대입니다. 3분기 평균 금액을 봐도 2분기보다 좋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더 나빠질까? 뭐 이러니까 피크아웃 논란들이 계속 있긴 하죠. 그렇죠. 근데 작년 자동차도 계속 피크아웃 논란이 있었지만 실적은 꾸준히 잘 나왔거든요. 저는 피크아웃 논란은 좀 꺾이지 않을까, 진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3분기, 4분기, 그리고 내년 실적까지 우상향하는 그림이 다시 한번 확인된다면 주가는 빠르게 저평가되었던 부분들을 정상화해 나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금통위에서 10월달
그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또 다시 그냥 넘어가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투자 전략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금리 인하할 경우에는 내수주들이 반등은 좀 시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내수주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PF에 대한 부실 문제로 인해서 흔들렸던 뭐 건설이나 이런 쪽들 반등 시도는 있겠는데 이게 실질적인 내수해보 PF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되느냐 그러진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 차원에서 유통이라든지 내수주 그동안 부진했던 플러스 건설주 최근 건설주도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그 업종들에 대한 트레이딩 전략은 가능하다. 다만 이걸 추세적으로 끌고 가긴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보다는 실적 대비 충분히 저평가돼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자동차, 기계, 2차전지, 인터넷 업종들을 좀 관심 있게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방송 보신 분들 한번 잘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수고하신 이경민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리 인하는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죠. 바뀌는 주도주를 우리 포트폴리오에 갖고 올 수 있게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주도주 같은 경우가 뭐 천차만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실제 이게 뭐 우리 포트에 가지고 올 수 있냐, 길게 뭐 말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주도주를 우리 포트에 가지고 오지 못한다고 하면 몇 년을 더 기다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 VOD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최근에 시장 변동성이 큽니다. 그 안에서 오늘의 전략이 내일의 전략이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 2회 라이브를 통해서 지금 변화되는 시장에서 바로 수익을 볼 수 있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여태까지 제가 보여줬던 결과물이 담겨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으실 거고 저와 함께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